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A1과 보드가 있죠. 사이트 1이랑 만든 거.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는 제외하고 이 보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보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해서 삭제했다가 다시 만들고 사용할 거고, 그런 다음에 보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이 없죠. 그래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제목, 내용, 그리고 제목, 내용 조회했을 때 추가한 대로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쉬운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보드 데이터베이스 얘를 삭제할까? 이거는 그대로 두고 B1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1 데이터베이스 안쪽에 테이블이 아티클 하나 생성됐죠. 얘를 실행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제목1, 내용1 추가, 제목2, 내용2 추가하고요. 모든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추가해준 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2인 것만 조회하는 거는 조건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이 조건, where절 뒤에 나오는 조건이 참인 것만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제목 2가 내용 2여야 되지? 다시 그러면 바디 컬럼의 내용 2인 것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내용 2만 새로운 내용 2로 수정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수정하려는 내용은 써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 행 이거 두 개 행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용 2만 수정하려면 where절 조건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죠. 새로운 내용 2로. 그 다음에 데이터 삭제는 이 딜리트의 경우 테이블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대신 행은 다 사라지고요. 테이블 자체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목 1과 내용 2 추가하고 제목 2인 데이터 삭제는 여기랑 똑같죠. 여기서 제목 2인 것만 추가해주면 되죠. 자, 두 개가 있는데 제목 1, 제목이 타이틀 컬럼이 제목 1인 걸 삭제했어요.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는 건 제목 2인 데이터 삭제하는 것도 타이틀 컬럼에 제목 2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지워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산과 내용산, 타이틀 컬럼과 바디 컬럼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 두 개 추가하면 되겠죠.
두 개 추가니까 두 번 쓰면 돼요. 그러면 두 개 같은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목 3인 게시물 중에 두 번째 거 이것만 제목을 새 제목 3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수정 말고 조회한다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조회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테이블의 타이틀 컬럼은 전부 다 제목 3이니까 굳이 이 조건절을 쓰다 마나 결과는 똑같죠. 그렇다는 건 수정이라고 했을 때 업데이트 아티클 셋 타이틀은 새 제목 3이라고 한다면 둘 다 바뀌지 않을까요? 결과가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 나온 내용을 수정한 것밖에 안 되죠. 의미가 없어요. 둘 다 영향을 받았으니까. 구조 확인은 뭐 describe나 dsc 키워드 쓰면 되고, 그래서 컬럼으로는 타이틀과 바디가 있고 이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 200바이트고 텍스트고 널 값 허용이고 어떤 값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기본 값으로 널 값이 입력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은 좀 많이 겹치죠. 대신에 필드에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식별자라고 불렀던 거. 이 식별자가 없잖아요, 지금은. id라고 했던 거. 이 두 개의 글, 타이틀과 바디 컬럼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얘를 추가하면 되겠다 해서 추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컬럼을 새로 추가하는 거니까 테이블 자체 골격이 바뀌는 거죠. 저는 이제 DDL을 사용한다고 했고 알터 테이블 아티클 에드 컬럼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어떤 뜻이냐면 테이블 구조를 수정할 건데 그 테이블의 이름이 아티클이고 그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할 거다. 근데 추가할 컬럼의 이름은 id고 그 컬럼에 들어갈 거는 int고 자릿수는 10자리까지 할 건데 여기까지 하면은 얘를 실행했을 때 id라는 컬럼이 제일 뒤에 들어가죠. 근데 식별자는 맨 앞에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앞으로 옮겨줄 거니까 퍼스트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id 컬럼이 추가됐지만 널이죠. 왜냐면 제목 3, 내용 3 얘를 두 번 추가해줄 때 id를 추가하는 쿼리는 없었어요. id를 추가하는 작업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id 컬럼을 추가했으니까 당연히 기본값으로 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는 데이터에다가 id 값 널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아티클 id는 1로 이 두 줄 실행하면 둘 다 1 되죠.
2열에 적용됐다라고 나왔으니까 id 컬럼 null이라고 돼 있는 두 개의 행에 1로 설정된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id를 2로 변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둘 다 2로 바뀌니까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외어절 조건을 사용했어요. id가 1인 거. 얘도 의미는 없죠. 그래서 사용했던 게 리미트라는 거였고, 위에서 몇 개. 네, 이렇게 하면 위에서 한 개예요. 위에서 한 개만 id가 1인 거, id가 2로 수정된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 바뀌어 있죠. 위에서 한 개만이었으니까. 그래서 리미트 1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바꿨고, 내가 만약에 지금 1이 아니라 2가 먼저 나와 있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바꾸고 싶다면 둘 다 2로 바꾼 다음에 다시 위에서 하나만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아이디도 지금 직접 수동으로 다 저장하고 있는데 나중 가면은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2였고, 잠깐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2랑 1이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1, 2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고, id가 2인 게시물만 조회하는 거는 이제 쉽죠? 조회니까 select 써야 되고 외어절로 조건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2번 게시물 데이터 삭제하는 거 딜리트를 쓰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행 두 개가 삭제되죠? id가 2번인 거라고 조건을 줘야 id가 2번인 것만 삭제가 됩니다. 삭제됐죠? 그런 다음에 1번 게시물의 제목을 제목 2로, 그러니까 이 세제목 3을 제목 2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업데이트 제목 2로 한 다음에, 근데 뭐 여기서는 id 1 이거 할 필요가 없죠.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뀐 거 보면은 제목 2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삭제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삭제 완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바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1, 제목 1, 내용 1인 거 추가할 때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는 거니까 인서트 인투 쓰면 되고, 아이디는 1, 타이틀은 제목 1, 바디는 내용 1인 거 추가하고, 다시 또 추가라고 했을 때 옆에 보면은 추가가 안 되어야 하는데 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추가했어요. 추가가 안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아이디가 중복되잖아요. 아이디가 중복되는 거. 잠깐. 제목 2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둘이 서로 다른 게시물인데 아이디가 같죠? 아이디는 식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식별자. 그렇다는 건 중복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중복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글은 얘인데 1번 글 보려고 하면은 둘 다 보여주잖아요. 외어절 조건 사용하면 아이디가 1번인 경우는 둘 다 해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회원가입. 아니면 여러분들 학번 또는 4번. 학번이 같으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학교 포털 같은 거 로그인할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 4번이 같으면 회사 인트라넷에 접근할 때도 문제가 될 거고. 음. 그리고 회원가입에서 이뿐만 아니라 1번 회원, 2번 회원, 3번 회원이 있다고 할 때 1번 회원이 먼저 생성됐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생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회원이 탈퇴했어요. 2번 회원이 탈퇴했을 때 얘가 탈퇴했다고 해서 3번 회원이 갑자기 2번 회원으로 당겨지고 그런 건 안 되죠. 왜냐면 이 탈퇴한 회원이 다시 계정 복구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리고 뭐 어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 게임에서 이제 내가 어떤 게임을 하다가 이 제작사의 운영 실수로 이제 디도스 이렇게 썼나? 아무튼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못 즐겼어요. 그러면 운영사 측에서 이 디도스에 대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할 때 회원에 대한 아이디가 명확하게 구별돼야 보상을 주든 말든 하겠죠. 음. 그래서 이런 식별자는 제약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식별자들은 음. 유니크랑 난널 여기 나와 있죠. 좀 제약을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이 난널이랑 유니크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 다른 거 알고 싶다, MySQL 아니면 뭐 SQL Constraint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찾아보면은 MySQL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데 MySQL 말고 전체적인 SQL의 컨스트레인트를 보자면 대부분 근데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MySQL이랑 오라클이랑 뭐 SQL 서버랑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음. 그래서 근데 이 수업은 MySQL이니까 MySQL만 여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제약 조건 MySQL에는 뭐가 있는지. 우선 당장에 필요한 낱널과 유니크는 이 낱널 컬럼, 낱널이라는 제약사항이 들어가 있는 컬럼은 널값을 저장할 수 없어요. 유니크라는 컬럼은 서로 다른 값들로만 가져야 되고 대신에 유니크는 널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날 때 보세요. 그 환경이라는 게 뭐죠? 어떤 시스템이죠? 네, 뭐 DBMS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DBMS마다 다르다는 그런 뜻인가요? 앱일 수도 있고 앱? 앱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앱 관련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 앱이 어떤 DB, 오라클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뭐 MySQL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앱이 MySQL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이 제약 조건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오라클을 쓰고 있다. 그러면 오라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조건을 사용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의 DB, 어떤 종류의 DB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제 MySQL로 하고 있으니까 이 MySQL을 보여드린 건데 오라클의 컨스트레인트 보면은 겹치는 것도 있지만 MySQL에 없는 것도 있어요. 요 체크 제약 얘는 이제 MySQL에 없었죠? 이게 보여드린 게 단편적인 거라서 MySQL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제약사항이라는 게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좀 다 찾아봐야 나오겠지만 오라클 말고 MS SQL 컨스트레인트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MS SQL이 맞나? 대부분은 비슷해요. 왜냐면 DB라는 게 이제 표준 SQL이라고 있습니다. 표준 SQL. 얘네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MS SQL이 있고 오라클이 있고 MySQL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있으면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이 표준 SQL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이 표준 SQL을 알고 있으면 얘네들의 미세한 차이만 알면 금방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이디에다가 제약을 걸어야 된다고 했죠? 유니크랑 난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약을 새로 추가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한번 찾아보시되, 시간이 됐으니까 10분까지 쉬었다가 찾아보세요. 쉬는 시간 동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다시 이어서 제약을 건다고 했어요. 해당 컬럼 이 아이디를 지금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이디 컬럼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제약이 없죠. 널러블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널 값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널과 가능한이라는 뜻의 에이블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제약을 걸어야 하니까 컬럼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컬럼이 수정되는 거라서 얘도 DDL 정의어를 써야 돼요. alter table article이죠. 여기서 이제 구조 변경이니까 modify인데 이게 아마 MySQL은 modify인데 다른 SQL 있죠? 다른 SQL은 modify가 아니라 alter 똑같이 써야 될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modify 컬럼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수정할 컬럼 이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의 자료형. 여기까지 하면 크게 바뀐 건 없죠. modify 컬럼이라는 거 빼고는. 걸 수 있는 제약은 제가 걸어드린 링크에서 봤겠지만 뭐 유니크, 난널, 뭐 또는 뭐 디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니크는 말 그대로 진짜 중복 금지예요. 난널은 어떤 컬럼이 널 값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unsigned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부호가 없는이니까, 부호가 없는이란 뜻이니까 음수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번이나 사번에 음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unsigned라는 걸 추가해주면 좋겠죠. 네, 그러면 id 컬럼에 유니크 제약을 걸어야 한다 했습니다. 중복을 피해야 하니까 유니크 걸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중복되면 안 되는 것이 또 이제 로그인 아이디죠. 어떤 사이트의 아이디. 그래서 회원가입 절차에서 내가 이제 그 사이트의 아이디를 사용하려고 할 때 만약에 중복되면은 이 밑에 작은 글씨로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중복되면 안 되는 게 뭐 차량 등록번호, 그런 요소들이 유니크한 데이터가 되는 건데, 널 값이 있으면 안 되는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널 값이 되면 안 되는 데이터는 이거는 거의 모든 데이터에 해당돼요. 좀 실질적인 예시로 네이버라는 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로그인이 아니라 저는 이거 전체 동의한다고 쳤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입력하잖아요. 근데 보면 어때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건너뛰었더니 필수 정보라고 나왔죠. 비밀번호. 이름이랑 생년월일도 필수 정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네이버에서 이제 회원 관련해가지고 테이블이 또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필수 정보를 기입한 다음에 이 정보를 회원의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하겠죠. 로그인 아이디라는 칼럼이 있을 거고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컬럼이 있을 거고 이름 컬럼이 있을 거고 생년월일 있을 거고 휴대전화번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인증약관에 전체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yes, no 이걸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해놨을 거고 그래서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낱널이에요. 낱널. 휴대전화도 필수 정보라고 나오죠. 이거 입력 안 하고 회원가입 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멤버 테이블에 인서트한 내용이 이 칼럼에는 다 널값으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에다가 유니크 낱널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보세요. 널과 디폴트, 뭐 타입, 뭐 키, 뭐 이런 식으로 다 컬럼별로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널이 허용된다고 나와 있고 맞죠?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티클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두 개가 있고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하죠? duplicate entry id라는 컬럼을 유니크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는 id가 둘 다 1이잖아요. 겹치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요. 제목 이 내용이 얘네들 추가하기 전에 id 컬럼을 먼저 유니크와 낱널 추가해 준다면 그때 구조는 널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낱널이라는 제약사항을 초과해 줘가지고 널러블인 상태에서 널러블 하지 않은 상태로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키에 보면은 프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라이가 뭐냐면 프라이머리예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여서는 PK라고 하고요. 또는 뭐 주키라고도 합니다. 주키. 그래서 식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PK가 이 해당 테이블 내에서 제일 권한이 강력한 컬럼이에요.
미치겠죠? 물론 이제 만약에 멤버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회원 번호를 나타낼 아이디, 얘가 PK이고 회원이 그 사이트에서 사용할 로그인 아이디 또 이제 중복이 안 된다고 해도 얘는 PK는 아닙니다. PK는 아니고 아이디가 PK예요. PK는 테이블 내에 2개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유니크 정도로만. PK가 얘 왜 유니크보다 더 세냐면 얘는 널값 가능하잖아요. 근데 PK는 널값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따로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런 옵션이 있는데도 안 썼죠? 안 쓰고 유니크랑 난널 제약만 줬는데 알아서 프라이머리가 됐죠? 이 2개 옵션을 써주게 된다면 프라이머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거 실행해보려고 하면은 1열에 적용됐다라고 나오죠. 전 이거 2개를 동시에 실행했는데 어때요? 하나만 됐죠? 두 번째 거 안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거 안 들어간 이유는 네, 아이디 값이 같으니까. 여기서 인서트 인트 할 때 아이디 값이 같잖아요. 이것만 단독으로 실행해보면 오류가 발생하죠. 아이디 값이 1로 겹치니까. 그러면 번호 없이 제목 3, 내용 3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 결과가 나와 있지만 근데 경고가 하나 있죠?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제목사, 내용사를 추가하기 전에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0으로. 자, 아이디예요. 테이블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의 구조. 분명히 널값이 안 된다고 돼 있어가지고 번호 없이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하면 이전에는 널이 들어갔는데 널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기본값으로 0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추가하려고 하면은 id 값이 널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기본값으로 0을 쓰려고 하는데 유니크 제약을 추가했잖아요.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0번 id에 들어갈 0번이 겹친다고 뭐라고 합니다. 0번인 게 이미 있으니까 2번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편한 상황은 이거 데이터 추가할 때 id가 얘가 알아서 증가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자동 증가라는 제약이 또 있습니다. 자동 증가.
자동 증가 제약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혼자 먼저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 자동 증가 제약은 캡슐라?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